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반등 지속, 불확실할 때 주도주는 강하다, 미국 대선 후 주식시장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도. 두 번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도주는 강하다. 세 번째, 외국인 주도 세력의 전략을 알아보면. 네 번째, 성장주, 구간이 맹간이다. 다섯 번째, 셀트리온 반등의 이유가 있다. 미국 시장, 지금 미국은 대선 결과 혼전 상황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누가 될지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간밤에 미국 지수는 어쨌든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다 이런 측면으로서 반등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 하루 종일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속보를 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 시장 0.6% 상승, 코스닥은 좀 1%씩 많이 좀 오르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 공세였죠. 역시 외국인들은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 물론 금융투자 쪽에서 대부분의 매수기 때문에 의미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관 투자가들이 좀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도가 좀 많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삼성바이오, LG화학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성장주 맥락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잖아요. 이것은 패시브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파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만, 외국인들도 성격이 다르다. 외국인들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 이것을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었는데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선 구도는 지금 상당히 좀 오리무중 상태죠.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끈다는 것이죠. 양측 모두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우편 투표에 대해서 불법이다 해서 다시 또 소송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12월 4일까지는 혼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예상과 달리 결과가 빨리 나와서 한쪽이 승복을 해버리면은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서로 이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도를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동안 1920년 이후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그렇게 나쁠 바가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통계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간에 좀 빠지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최적인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 11월 4일 5일 미국의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의 혼조적인 국면과 또 이에 따라서 더욱더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바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측면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부양책은 대선 이후로 건너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FOMC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책을 위한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당분간은 좀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조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깨면서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우리 시장도 역시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이 10월 말까지 나왔지만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1차 사태와 2차 사태가 다르다는 측면을 제가 강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린 바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4월, 5월, 6월, 7월, 8월 이 올라왔던 이 시점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한 시점의 어떤 출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1차 사태 때의 주도주들이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다시 2차 사태에서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요, 다시 치고 나갈 시점에서는 결국은 그들이 다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약 바이오, 소프트웨어, 2차 전지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된다. 이렇게 계속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선 여전히 시장 상황을 우리가 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이미 이러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주가 많이 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림에서 표에서도 보시듯이 실제적으로 미국의 가치주 대비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경우는 이미 2000년대 닷컴 버블 시대의 이 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성장주들의 상승치보다 못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성장주들이 가치주에 비해서 고평가가 아니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가치주들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성장주들은 그동안 좀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격 갭도 좁혀져 있으며 또한 고평가도 절대적으로 아니란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대주주 요건이 이제 기존에 10억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 개인 쪽의 매도, 물론 전혀 안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친 월별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상황을 보더라도 10월 달에 크게 줄어들었다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빨간색은 패시브죠. 그리고 회색은 액티브가 되는데요. 패시브 외국인들은 뭐냐면은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국계 자금들이 대부분 패시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티브는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계 자금들이 대부분 액티브 자금인데, 중요한 것은 패시브 자금들은 인덱스 기준이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액티브 자금들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종목에 집중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올해 들어서 4월 이후 이 회색 선의 액티브 자금들이 결국은 시장을 주도를 해왔다는 것이죠. 즉 패시브 자금들은 계속적인 매도 공세를 펼쳐왔지만 액티브 자금들은 이 그림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액티브 자금들도 많이 팔았어요. 초창기에는 많이 팔았습니다만, 그러나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1년 기준이니까요. 누적 그래프가 되는 것이니까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이 액티브 자금 쪽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국면을 해석을 해야 되고, 이 패시브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나쁜 바가 없다고 본다면 급속적인 매도로 지금 방향이 바뀌는 이런 상황 또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판다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경험을 했듯이 주도주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이 주도주 맥락군들은 기존의 구간의 명간이다. 성장주 맥락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LG와 SDI가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 네이버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카카오도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과거에 성장주가 다시 주도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접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셀트리온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헝가리 쪽에서도 임상 2상과 3상이 승인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며, 또 한 가지 재료가 나온 것은 오늘 중국 쪽에 램시마가 지금 허가가 접수가 지금 곧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이 램시마가 이제 중국 시장으로도 내년부터는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지금 항체 치료제 부분들도
지금 영국과 우리나라에서는 1상이 진행이 됐고 우리는 됐고요. 그 다음에 2상과 3상도 7개 나라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이미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 이 중에서 헝가리가 이제 승인이 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가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직접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청을 줘서 생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유리하다는 측면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요, 공동 개발을 했지만 진단 키트들, 그 다음에 또 경증을 위한 가벼운 증상을 위한 경증을 위한 지금 신약 개발 중이며 항체 치료제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들은 영국에서도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이야기가 나왔듯이 중증 환자들은 바로 이 램시마를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 공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스톱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 따라서 이 항체 치료제가 성공만 된다면 이것은 뭐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이러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셀트리온은 본격적으로 바닥을 탈피를 하면서, 따라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전히 보유의 전략,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와서 좀 흔들리더라도 크게 개의치 말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